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한 딸과 아들을 둔 엄마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분명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정작 우리 세 식구는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자 지난 세월이 더없이 부질없기만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을 살아보니 어느 유명한 야구선수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2의 남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어요. 전처가 남긴 12살짜리 아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제 딸아이와 함께 남겨졌을 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아내겠지만 어린 자식을 둘이나 데리고 뭘 해먹고 사나 고민이었거든요. 남편과 사는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탓에 갑자기 내 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려니 덜컥 겁부터 났어요. 남편은 꽤 규모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있는 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가정 형편 때문에 4년제 대학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문대 비서과를 나와 비서실 막내로 입사했으니까요. 몇 번의 이직 후 남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입사하고 반년도 안 돼서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났을 당시 남편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한 상태였죠. 남편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일찍 친모와 헤어지는 바람에 유모손에서 자라고 있었죠. 남편 심부름으로 몇 번 집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와 안면을 트게 됐어요. 유모가 알아서 잘 챙겨주었겠지만 그래도 엄마 손길만 한가요. 어린아이 얼굴이 수심이 드려워진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아빠 집인데도 눈치를 보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그래서 더 살갑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더니 금세 저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누나 하면서 제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에 품게 되더라고요. 입이 짧아 밥도 잘 안 먹는다던 아이는 제가 챙겨주는 건 뭐든 꿀떡꿀떡 잘도 받아먹더군요. 그렇다 보니 제 업무는 회사 일보다는 대표님 댁으로 심부름을 가는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아이 유치원 행사나 학원 상담, 그 밖에 엄마 손이 필요한 자리에 제가 배속되어 대신 일처리를 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엄마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 아이와는 점점 더 정이 들었고 그런 제게 남편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남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이한테 무관심하던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도둑년 정도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누이와 함께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는 대놓고 막말을 퍼부어대더라고요. 어린 년이 몸뚱이 하나 믿고 내 아들 재산 뜯으러 온 모양인데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 지금까지 너 같은 애들 한둘이었겠니? 내가 뜯어낸 애들만 해도 서너슨 된다. 내 아들이지만 우리 애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랑 잠자리 하는 동안 명품백은 사줄지 몰라도 결혼은 안 해줄 거란 얘기다. 그러니까 이 돈 받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엄마, 뭘 돈까지 주고 그래. 머리채 잡고 쫓아내면 그만이지. 저런 것들은 당근보다는 채찍을 대야 세상 문처온 줄 알고 떨어져 나간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시누이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도우미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몰래 전화를 했었나 봐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야 모녀는 돌아갔어요.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제 머리카락 뭉치를 보자 서러운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꿈꾸고 있었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껏 누구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남편의 아들한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그저 행복했어요. 비록 내 배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 품에 폭 안기는 아이를 볼 때마다
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엔 그렇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누이 그리고 시고모님들까지 찾아와 저를 쥐잡듯이 하고 가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집으로 달려오거나 전화 통화상으로 그들과 싸우곤 했죠. 지독하게 괴롭히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 믿었던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오히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남편이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는 제가 다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 길밖에는 없다 생각한 거였죠. 결혼은 너희 부모님한테 허락받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까 했는데 어쩌겠어. 주변에서 미친 개떼들처럼 달려드니 말이야. 영은아, 우리 결혼하자. 우리 집도 우리 집이지만 자기 어머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지금도 이러시는데 결혼하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걸요? 아니, 못 그러실걸. 그랬다간 내가 생활비도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영은이 네가 우리 집 경제권을 잡게 될 테니 아마 너한테 꼼짝 못 하실 거야. 내 여동생도 그렇고. 남편 말대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시댁 식구들이 결혼 후 제가 경제권을 쥐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처럼 변해버렸어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결혼을 한 뒤로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안 받고 오히려 편하게 지냈어요. 집안 살림을 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셔서 저는 아이 육아에만 힘쓰면 됐거든요.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계모손에 자란 아이라는 소리 안 듣게 정말 최선을 다해 보살폈어요. 유치원 엄마들과 교류도 활발히 하고 그러면서 얻은 정보로 양질의 학원에 보내고 틈틈이 같이 놀아주면서 정서적인 안정도 꾀하려고 했죠. 사실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제 배로 낳은 자식이 생기면 제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들 가슴에 상처가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관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지율이는 동생이 있었으면 하던데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말해달라던걸. 정말 지율이가 그래요?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남편한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그동안 편협한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아들은 저를 새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선을 긋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결혼 후 몇 년 뒤 저는 임신을 했고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녀석은 저보다도 더 여동생한테 지극정성이었죠. 조그마한 등짝에 여동생을 업고 낑낑대며 걷는 모습은 세상 둘도 없는 오빠 그 자체였어요. 급식 때 나온 딸기 우유를 남겨다가 제 여동생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용돈을 모아 머리핀이며 인형 등을 사다 나르기도 했죠.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런가 딸아이도 제 오빠를 잘 따랐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싸우는 일도 없고 우애가 아주 깊었죠. 이른 나이에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던 남편은 종종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못 느꼈을 거야. 나뿐만 아니라 지율이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제야말로 온전한 가정을 꾸린 기분이 들어. 지금 같아선 한 100년 쭉 살고 싶네. 남편 말처럼 저에게도 남부러울 거 없는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의 착하고 예쁜 남매는 불우했던 제 인생을 화사한 봄날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탓인지 하늘의 시샘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출장을 떠난 남편이 타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비서를 통해 남편의 사망 사실을 접한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께 두 아이를 맡기고 부랴부랴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하얀 시트에 덮여있는 남편을 보니 벌컥 겁이 나더라고요. 제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며 시트를 걷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혼이 나간 상태로 며칠이 지났고 본격적인 불행이 불어닥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 많던 재산은 승냥이 때 같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동업자한테 순식간에 뜯겨나가 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땐 남편이 살아생전에 제 앞으로 구입해둔 20평 아파트 한 채가 다였어요. 결혼 5주년 기념일 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제게 집문서를 건네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고마운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컸어요. 남편이 가진 재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애게 고작 20평이 뭐야. 기왕 사줄 거 입지도 좋고 평수도 큰 걸로 사주지 그랬어. 바람나서 집 나간 전처한테는 이혼할 때 상가 건물도 주더니 나한테 너무 짜게 구는 거 아니야? 그건 이혼 위자료고 이건 결혼기념 선물이잖아. 그렇게 건물이 갖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든가. 그건 싫지? 기다려봐. 내가 결혼 10주년 때는 대골 같은 집으로 하나 사줄게. 결국 남편의 말은 공수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시하게 느껴졌던 20평 아파트는 우리 세 식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어요. 적어도 다리 뻗고 잘 집은 있는 셈이니까요. 보험사에서 받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30도 훌쩍 넘어버린 저를 받아줄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따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내 고민과 상관없이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려니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가르치는 것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무리를 했던 탓도 있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보험금 받은 걸로 작은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성급하게 저질러서 그런가 시장 조사가 부족해 돈을 벌어들이기는커녕 적자만 나더라고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보증금까지 까먹고 손 털고 나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바뀐 택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당연히 남자일 줄 알았던 기사가 여자더라고요. 그것도 한 40살쯤 된 아주머니요. 저기 아주머니, 택배 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가 하기엔 좀 벅차 보이는데요. 얼음물 한 잔을 건네며 물어보았더니 아주머니께서 시원하게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뭔 일은 안 힘든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들은 키워야 하고 가진 기술은 없는데. 그래도 뛰는 만큼 돈이 벌리니까 오히려 식당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왜요? 애기 엄마도 이 일에 관심 있어요? 저도 돈을 벌어야 해서요. 애들은 자꾸 커가고 대학도 보내려면 제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제 사정을 들은 택배기사 아주머니는 남일 같지 않다며 제가 택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 본격적으로 택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는 아들이 저 대신 함께 등교를 하고 방과 후에는 태권도 학원에서 픽업을 해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고 온몸에 파스로 도배를 해야 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일에도 재미가 붙더라고요. 가게 치우면서 남은 돈은 애들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예금해두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해나갔어요. 남편 없는 여자가 애들 둘 데리고 먹고 살겠다고 남자들도 힘든 택배 일을 한다고 주변에선 안쓰럽게 보곤 했지만 정작 저희 세 식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대신해 일찍부터 살림을 배워선 어지간한 반찬은 척척 만들 수 있었고 아들 녀석은 아빠를 대신해 남자 손이 필요한 가정일을 도맡아 해주었거든요. 상황에 따라 일찍 철이 든 두 아이 덕분에 저는 제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었어요.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저를 반겨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들 녀석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엄마, 전문의 따면 그때부터는 제가 가정 노릇 할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고생해 주세요. 하율이 시집도 제가 다 알아서 보낼 테니까
엄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말년에 팔자 피게 생겼다. 그래도 아들, 쉴 땐 쉬면서 공부해. 우리 아들이 전문이다는 것도 좋지만 엄마는 내 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살가운 아들 녀석 말에 기운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의대 학비가 좀 비싸야죠. 예금 들어 놓았던 돈도 거의 바닥이 보이고 딸아이까지 대학에 들어가자 두 아이 등록금 되는 일이 버겁더라고요. 딴에는 지들도 돕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생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게다가 지들 공부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아들 녀석이 본과 1년을 남긴 시점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 과실로 배달 사고가 났는데 고가의 물건인데다 피해자 측에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며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한 거예요. 애들 학비 벌 욕심에 일을 늘렸는데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가 실수를 하고 만 거였죠. 소장님까지 나서서 도와주셨지만 제 과실이 명확해서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당장 아들 녀석 등록금이 문제가 되었죠. 딸아이는 한 학기 휴학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대생인 아들을 휴학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여기저기 돈을 구하려고 알아봤지만 나을 구석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이미 학자금 대출도 받을 만큼 다 받은 실정이라 정말 돈벼락을 맞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등록 마감 날짜는 다가오고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전액 장학금 받게 돼서 이번 학기 등록금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처럼 가족 여행 떠나요. 저희 과 선배가 예약해둔 것인데 일정이 취소됐다고 나한테 양도해줬지 뭐예요. 이번 일로 엄마도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여행 가서 다 풀고 오자고요. 정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 아,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그래, 기분이다. 등록금 걱정도 사라졌으니까 이참에 여행 가서 스트레스 확 풀고 오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떠난 여행이 우리 세 식구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뒤 아들은 제가 일을 나간 사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남긴 편지에는 앞으로는 친모와 함께 살겠다고 적혀 있더군요. 건물주 친모랑 살면 등록금 걱정할 일도 없고 의사로 장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면서 자기를 찾지 말라는 부탁 아닌 부탁도 남겼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어내려고 하는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 떨어지니 돈 많은 친모한테 가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가? 괘씸하고 서운한 마음뿐이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이럴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들네 학교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 친모의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아들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젊은 남자한테 빠져서 새돌도 안 된 아이를 버리고 나갔던 친모는 내가 키운 내 아들한테 살갑게 부르며 엄마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정작 속상했던 건 그 여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속을 칼로 후빈 건 아들 녀석이었거든요. 제가 보는 앞에서 지 친구 녀석들한테 그 여자를 자기 엄마라고 소개하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머릿속에선 오직 그 말만 빙빙 돌더라고요. 그렇게 발길을 돌린 저는 그날로 아들과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자식은 딸 하나뿐이라는 각오로 살게 되었죠. 딸아이도 저만큼이나 지 오빠한테 배신감을 느꼈는지 전화번호도 차단을 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그 자식한테 연락 오면 받지도 마. 그건 인간도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지를 의대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친엄마한테 갈 거면 진작까지 그랬대. 왜 엄마 등골 다 빼먹고 가냔 말이야. 딸아이 말대로 갈 거면 진작 가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다면 적어도 내 딸이 휴학을 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제 계좌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지율이 친모라면서 그간 제가 내준 자기 아들 등록금이라고 하더군요.
부족하면 더 줄 테니 말하라고요. 나는 사방팔방을 뛰어다녀도 못 구하는 돈을 참 쉽게도 보낸다 싶었어요. 이 돈만 있었더라면 내 아들을 뺏기지 않아도 됐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고요. 생각 같아선 바로 돌려주고 싶었지만 어차피 끊을 인연이라면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확실히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돈으로 추가 등록 기간에 맞춰서 등록을 한 덕분에 딸아이는 휴학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요. 그 돈을 끝으로 아들 녀석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딸아이도 저도 지우리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되었죠. 딸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 벌이로 학비나 고작 대준 탓에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 한번 못 가봤지만 나름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며 노력한 덕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택배 일을 하는 엄마가 창피할 법도 한데 딸애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을 끼고 제가 한창 바쁠 때 따라 나와 일손을 돕기까지 했었죠. 비록 아들한테는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열아들 안 부러울 딸아이가 있어서 제 인생의 위로가 되긴 했어요. 그런 딸이 몇 년간의 회사 생활을 끝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한쪽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딸아이마저 시집을 보내고 나면 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생각하니 속이 허하고 가슴이 텅 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 외롭다고 부모된 입장에서 제 자식 혼사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애 앞에서는 티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네요. 딸아이가 데려온 사윗감은 유명 기획사에 다니고 있는데 기획사 대표랑 한 집안 식구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재훈 씨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지는 몰랐거든? 근데 인사드리러 가보니까 집이 완전 대궐 같더라. 나 어렸을 때 살았던 우리 집보다는 좀 작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좋더라고. 우리도 아빠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런 집에서 살았겠지? 그랬겠지. 네 아빠가 사업 수완도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나저나 그 정도 사는 집이면 혼수랑 예단은 어느 정도 해가야 되는 거니? 네 시어머니께서 언질 같은 건 안 해주시든?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집은 재훈 씨 집에서 해주실 거고 나보곤 우리 쓸 살림 정도만 준비하라시던데 예단은 어머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다고. 우리 집 사정 다 아셔서 그런가 부담 안 주려고 하더라고. 나야 뭐 고맙지. 딸아이는 제가 걱정할까봐 밝은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신랑 측에서 집까지 해오는데 딸랑 혼수 몇 가지 해가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준비해야 할 예단까지 사부인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저희가 해가는 예단이 그쪽 집안 어른들 성에 차지 않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때 만나면 차라리 예단 대신 비용을 대겠다고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딸애가 결혼을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 이 결혼 하지 말까? 왜? 재훈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그런 거 아니야. 결혼 앞두니까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내가 엄마한테 괜한 소리 했네. 하율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너 지금 모습이 꼭 팔려가는 소 같아. 아직 식 올리기 전이니까 아니다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 엄마는 늘 우리 하율이 편이니까. 딸아이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다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온 집안의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냄새를 쫓아 딸아이 방까지 가보니 불이 꺼진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이불을 들추고 딸아이 상태를 봤더니 세상에 뺨 주위에 실핏줄이 터져서 벌건데다 손목이며 팔, 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있지 뭐예요. 얼른 불을 켜고 딸아이를 깨워 물었어요. 너 이거 어디서 다친 거야? 혹시 누구한테 맞았니? 엄마도 참 내가 맞긴 왜 맞아. 지하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구른 거야.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이게 굴러서 다친 상처니? 맞은 상처지? 너 똑바로 말 안 해? 누구 짓이야? 널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맞긴 누가 맞아. 나 피곤하니까 좀 나가줘. 딸애는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입을 닫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딸애와 저는 냉랭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죠. 참다 못해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날 제가 하율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전철역 계단에서 구른 거 맞아요. 제가 하율이 데리고 병원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하율이가 누구한테 맞았으면 제가 가만뒀겠어요. 반 죽여놨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참, 상견례 때는 어머님이랑 하율이 둘이 나오는 거 맞죠? 한정식집 예약을 해야 해서요. 그래. 우리 둘이 나갈 거야.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맞은 상처인데 재훈이까지 그렇게 말하니 더는 따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상견례 전날이 되었어요. 막 점심을 먹고 일어나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휴대폰 액정에는 우리 아들이라고 떠 있었어요. 수년 전 아들과 연을 끊기로 하고는 차마 지우지 못한 번호였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했나 싶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율이 결혼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결혼한다. 그 소식은 어디서 들은 거니? 의대 동기한테 들었어요. 얼마 전에 하율이가 그 친구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다더라고요. 엄마, 하율이 결혼할 사람 괜찮은 사람 맞아요? 너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엄마라고 그러는데 나 이제 네 엄마 아니잖니. 엄마는 니네 집에서 찾아야지. 왜 나한테서 찾아? 그리고 하율이 결혼하는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니? 연 끊기로 했으면 확실히 해. 괜히 이쪽 저쪽 간보지 말고. 내일 상견례 해야 돼서 오늘 중에 끝내놔야 할 일이 산더미야. 바쁘니까 끊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심란했어요. 아무리 날 배신한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부모 자식으로 살았던 사이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정식집으로 향했어요. 우리 쪽은 저희 모녀 단 둘이 나왔고 상대 쪽은 재훈이랑 재훈이 남동생 그리고 사돈 내외가 나왔더라고요. 차림새만 봐도 두 집안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딸아이 말대로 안 싸도는 몇 가지 혼수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도 제 딸이 하도 해오겠다고 해서 시킨 거라면서 맨몸으로 와도 좋다는 식이었어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단비를 내겠다고 했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푼돈 받아서 뭘 하겠어요. 그쪽에선 할 만큼 했다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받는 사람이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자꾸 입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말 몇 마디에 안면 싹 바꾸고 정색하는 모습을 보니 순간 심장이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집에 내 딸을 보내도 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쳐다봤는데 글쎄 딸애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지 뭐예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제 아들이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룸으로 들어오지 뭐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딸아이 손목을 잡아 끌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율이 너 이 결혼하지 마. 그리고 엄마도 나오세요. 이 사람들이랑 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 이 자식 잘 들어. 한 번만 더 내 동생 앞에 알짱거려봐. 그땐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그동안 내 동생한테 폭력 휘두른 거 병원 진단서 다 떼놨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아니 댁이 뭔데 남의 상견례에서 난리야. 하율아 너 오빠 있었어?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설마 오빠라는 게 형제가 아니라 사귀는 놈인 거야? 야 신하율 너 똑바로 말해. 이 새끼랑 사귀는 거냐고. 내 앞에선 얌전한 척하더니 그새 이 새끼랑 붙어먹었던 거야. 뭐 이런 역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 아들의 등장에 광분한 재훈이는 갑자기 미친놈처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겁에 질린 딸아이는 지 오빠 등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고 사돈댁 내외와 남동생은 흔한 일인 듯 눈 하나 깜빡 안고 있더군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였구나.
우리 하율이 이렇게 만든 놈이 그래놓고 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내 딸 때린 놈이 있으면 네가 반 죽여놨을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했냐 이 썩을 놈아? 그럴만 하니까 때린 겁니다. 하율이가 자꾸 헤어지자는데 어쩌냐고요. 그리고 나한테 따지기 전에 저 새끼부터 족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상견례 파투낸 새끼인데? 자기 딸이랑 붙어먹은 새끼라고 감싸는 겁니까? 순간 화가 나서 제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재훈이 얼굴에 뿌렸어요. 말 조심해 이놈아. 얘는 내 아들이야. 하율이 오빠라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이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헤어지단다고 사람을 그렇게 패는 놈이 결혼? 너 같은 놈이랑 결혼시키느니 평생 노천으로 늙어 죽는 게 나아.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인간 하는 짓을 하고 살려들어? 이보세요. 지금 내 아들한테 쓰레기라고 한 겁니까? 솔직히 내 아들 성질이 좀 과한 건 인정합니다만 그러니까 당신네 같은 집구석이 우리랑 사돈을 맺을 기회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깟 멍 좀 든 거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텐데 어지간하면 고개 숙이고 내 집에 들어와 살면 돈이고 보석이고 평생 누리고 살 텐데 뭘 그렇게 뻗대요?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챙기려 드는 꼴이 참 볼썽사납네요. 바깥 사돈은 눈을 내리깔고는 제게 훈계하듯 말했어요. 평소 행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에 이 결혼을 깨진 게 천만다행이다 싶더군요. 아, 돈이 있어서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재훈이 아버지 보니 애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만하네요. 돈 없으면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는 모양인데 어쩌죠? 지금은 그쪽은 돈이 있어도 우리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안 되는 위치일 텐데요. 대개 아들, 우리가 고소할 거니까요. 미리 말해두지만 자존심 버리고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합의는 없습니다. 저런 놈한테는 빨간 줄 제대로 그어줘야 되니까요. 법정에 서서도 어디 뻔뻔하게 지금 같은 말 쏟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록 내가 돈은 없지만 자식은 잘 키웠거든요. 의사 아들의 어엿한 회사원 딸. 대개 아들 같은 개차반이랑은 하늘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돈지랄 하지 마시고 자식 교육에나 힘쓰세요. 우리 식구는 그 길로 한식당을 나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눈물의 상봉식을 갖게 되었죠.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엄마, 내가 그랬잖아요. 나 전문 있다면 엄마랑 하율이 내가 책임진다고. 설마 내가 엄마 버리고 생모한테 간 줄 알았어요. 매정하게 문자 하나 남기고 떠난 거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나 때문에 엄마가 돈 걱정하고 사는 거 싫어서 갔던 거예요. 내가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니까 본가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아들을 통해 그간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 왜 아들이 집을 나가 생모에게 갔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시 아들의 생모는 암 투병 중이었는데 죽기 전에 아들과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나 봐요. 자기를 버린 생모한테 정은 없지만 학비도 대주고 엄마 빚도 갚아준다는 말에 생모한테 갔던 거라고 하더군요. 군의관 봉부기간 중에 친모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과 유산 처리 절차를 하던 중에 의대 동기한테 하율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남매가 헤어지기 전까지 하도 껌딱지처럼 붙어다녀서 동기들도 하율이 얼굴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말로는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는데 상태는 폭행에 의한 게 분명해서 하율이를 설득해 진단서 작성을 했다더군요. 그 전에도 자주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딸아이가 진단서를 받아두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소송을 통해 그놈한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재 딸아이의 법정 소송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 딸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증언으로 저희 쪽에 더 유리하게 되었죠. 아들 녀석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과의 약속대로 저는 택배 일을 그만두었어요.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며 살게 되었는데 어째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네요. 남편이 벌어다준 돈은 앉아서 받아도 자식이 벌어다준 돈은 서서 받는다잖아요. 제가 딱 그 짝이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딸아이 폭행 상처를 진단해 주었던 아들 녀석 동기가 제 딸아이한테 마음이 있다네요. 본가 시절부터 아들 녀석한테 하율이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왔었다더니
이번 일을 계기로 직접 대시를 한 모양이에요. 물론 아직은 파혼의 여파로 당장 사귈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한테 입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한다고 아들 녀석 친구를 통해 딸아이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희망차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